네, 블랙 버밀리언입니다. 12월 27일 토요일 아침 7시 33분입니다. 출발지가 조금 전에 사이타마 현의 레이크타운 이온몰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평소와 좀 다른 출발지가 돼서 항상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길을 갔는데 다른 식으로 가급적이면 다른 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목적지는 한 군데만 설정을 했거든요. 가다 보면은 집 주변에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항상 길이 겹쳐요. 같은 방향이면은 어느 정도 초반 몇십 분은 길이 어떻게 하더라지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그래도 시간대도 다르고 하니까 그게 기록으로는 괜찮은데 중요한 얘기하다가 중요한 걸 깜빡했는데 목적지는 군마현에 있는 파나소닉 군마 공장입니다. 이거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찍은 영상이 파나소닉 군마 공장이거든요. BV1 첫 번째 영상이에요. 근데 그때는 신호 대기 때 말 끊는 것도 딱히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밤에 가서 아무것도 안 보였단 말이에요. 목적지가. 그래서 카메라도 그때는 캐논 카메라를 썼었고, 그래서 지금 카메라로 찍고 싶어서 오랜만에 목적지를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거리는 여기서 70km. 집에서 출발해도 그렇게 많이 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좀 방향이 좀 달라서 그런지 좀 더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집보다는 훨씬 가까울 줄 알았는데 아직 2시간 정도 남았어요. 시간으로는 2시간 남았습니다. 거리는 70km. 거리가 있고 멀긴 해요. 거기 그때 밤에 도착해서 뭐가 뭔지 좀 알기가 어려웠는데, 그때 이제 낮에 도착하니까 한 바퀴 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적지가 또 있거든요. 아카기야마라는 곳인데 그거는 그 다음 영상에서 지금 일단은 파나소닉 군마 공장 BV1에 나왔던 그곳에 갈 겁니다. 첫 번째 동영상이랑은 좀 출발 장소가 그때는 집 주변이었는데 지금 레이크턴이라서 좀 풍경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일부러 노린 것도 있고, 똑같은 루트를 이렇게 가면 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다른 루트로. 자, 아까 조금 하려고 하던 얘기에서 좀 다시 되돌아가자면은, 항상 집 주변에서 이렇게 출발하면은 그 목적지가 좀 달라도 어느 정도 길은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도 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항상 예전에 드라이브 나갈 때는 대부분 목적지가 한 군데였었어요. 한 군데 찍고 바로 돌아온 거예요. 직선거리로. 근데 이제는 조금 일부러 의식을 해서 조금 다른 방향에 있는 목적지를 두 군데를 설정을 하면은, 첫 번째 영상은 아무래도 집에서 출발하니까 비슷하지만 두 번째는 완전 다른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는 좀 시간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평소에 주말에는 아침에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밤에 이동하면 문제가 없는데 밤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도심부 쪽은 밤에 다니는 게 괜찮은데
왼쪽 지금 밤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길 말고.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무리하지 않게 두 군데, 그러니까 목적지를 처음부터 두 군데를 생각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 군데였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영상,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영상은 아무래도 길에서 집에서 가는 거랑 차이가 있는데, 두 번째 영상부터는 완전 다른 길을 가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원래라면 오늘 그 아카기야마라는 곳에 가려고 했는데 일부러 조금 장소를 다른 방향이 좀 다른 곳을, 물론 큰 줄기를 보면 어느 정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목적지는 맞는데 그때 조금씩 그 변주를 둬서 좀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저도 보고 싶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이제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적지 두 군데 가급적인 길이 안 겹치도록 이렇게 해서 가고 싶습니다. 이 루트를 정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출발하기 전에도 어딜 갈까 하는 게 제일 고민하는 포인트니까. 근데 그런 루트를 좀 잘 짜서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구석구석. 근데 구석구석 가봐도 길은 외우지는 못해서 항상 좀 나비 안 보면 못 가요. 아침 어디선가 세워서 아침밥을 먹고 싶은데 콤비니를 뜯어도 되지만 규동 같은 거 있으면 혼자서 나오면은 또 선택지가 좀 있어서 너무 이른 아침 때는 또 그렇지만 낮에는 또 사람도 많이 붐비고 하니까 좀 시간을 다르게 해서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침은 또 그렇게 많이 붐비지 않으니까 선택지가 좀, 문이 아직 열렸을까 하는 그 정도 걱정이 있어도 그런 걱정 별로 없어서 좋아요. 자, 앞차도 머플러를 좀 개조를 했네요. 소리가 좀, 근데 이제는 잘 몰랐는데 이게 좀 중저음 배기량이 좀 멋있다는 게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 좀 더 확실히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느낌 잘 알 것 같아요. 아직 학교 하는 곳이 있나? 좀 주변 노다역은 예전에 되게 오래전에 좀 전차를 탔었는데 기억도 가물가물하네. 거리가 깔끔해요. 여기는 일단 인도도 넓고, 이제 항상 저희 집 주변에서 출발하는 거기 인도가 되게 좁아서 나카스기 도울이라는 곳인데 거기 진짜 인도가 좁아서 위험하단 말이에요. 차도로 갈 때도 신경 많이 쓰이고 이런, 그래서 이렇게 보도가 확실하게 잘 그 폭이 확보되어 있는 곳을 보면은 좀 안정감을 느껴요. 확실하게 좀 잘 닦여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와봤는지 안 와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확실하게 새로 달리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집에서 출발하면
얘기도 어느 정도 중간에 가다 보면 합리할 텐데 일단은 되게 느낌 좋아요. 구름이 아까보다는 확실히 양이 적어진 걸 느낄 수 있네요. 여기 뭐지? 아니, 폭이 좁아져서 강 분턱 쪽은 풍경이 좋아 보이지만 강물이 물어나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 강 근처에 있는 집은 좀 안정감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적당한 고지대에 있는 물이 잠길 염려도 없고 그런 것이죠. 사이타마 현도 10호네요. 먼저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일직선을 한 군데 목적지로 갈 때는 많은데 거기는 집에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방사선형으로 이게 뻗어 나온 목적지는 워낙 여러 군데를 가보니까 대충 중간에는 여기까지 가다가 겹치는 게 많은데 여기 제3의 길은 그러니까 거의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여기 오겠어요. 의식해서 길을 알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적지에서 목적지로 설정하는 것뿐이니까 그 조합을 생각하면은 앞으로도 좀처럼 달리기 힘든 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녹화해서 영상으로 남기는 거는 제 그 아카이브적인 의미에서도 되게 뜻깊다고 할 수가 있겠죠. 뭐 풍경이 뭐 엄청 좋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안 가본 길을 이렇게 달린다는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새로운 길을 가본다는 게 점점 새로운 길이 가보는 길이 줄어드니까 쿠마모토도 초장거리지만 워낙 많이 달려서 대충 어느쯤이나 안단 말이에요. 살기 기회를 다 못해도 그런 새로운 재미는 좀 없죠. 새로운 걸 본다는 느낌. 시간은 지금 7시 51분이고 남은 거리는 63km 1시간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좀 많이 남았어요. 아직 중간에 화장실이나 여기도 공원 화장실 여기 잘 돼있네. 여기 갔어도 됐겠지만 늦어도 이틀 뒤에는 쿠마모토를 가기 때문에 집에가 약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무리하지 않도록 돌아오고 싶습니다. 방문할 목적지를 일단 세 군데까지는 확정이거든요. 지금 첫 번째 갔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확정인데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가스카베로 들어왔네. 이런 루트로 간선도로가 아니라 가스카베시로 들어왔습니다. 가스카베 넣은 밭이 있긴 했는데 좀 더 많이 보이네요. 또 예전에 안 와본 길이라서 좀
가서부터 겹치려나? 카스카베시가 워낙 넓어서 대충 어느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살았지만 가스카베역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 걸어서 여기서 예전에서 갑니다. 또 과선도로로 온 것 같거든요. 여기서 항상 가던 길이랑 겹치겠지. 신사호 바이패스라고 나와 있네요. 항상 가던 길입니다. 기름 가격이 140엔. 되게 싸요. 140엔이면 지금 환율은 아직 높은 채인데 기름값은 예전에 얼마 전에 가솔린 세금을 잠정세를 폐지를 해서 기름값이 되게 싸졌어요. 진짜 되게 제가 쌌을 때는 120엔 그리고 코로나 때 110엔 전후가 제일 쌌던 것 같은데 그거는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환율도 있고 환율 내려가면 쯤에는 그 정도까지 일 수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근데 한 130엔 후반까지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집 근처 여기도 144엔 제 집 근처 그 세일 할 때 기준 넣으면 쌀 것 같긴 해요. 구멍부터 가기 전에 넣고 갈 건데
길인데 예전에 저도 여기서 한번 쉬었던 것 같거든요. 기억이 예전에 간 곳에 쉬었다고 일부러 안 간 건 아니고 그렇게 가서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길거든요 진짜. 쭉 토크에 쭉 뻗어 있는 저 끝까지 갈 수 있는 곳인데 중간에 가다 보면 차선 폭도 넓고 좀 쾌적하게 달릴 수 있는, 밤에 되면은 진짜 차량 속도가 빨라요 전체적으로. 속도 많이 내, 진짜 한 제한 속도 60인데 80에서 100 사이에 달리는 것 같아요. 신호가 있는 도로니까 신호가 있어도 좀 거리가 간격이 좀 먼 편이거든요. 그래서 차량 속도가 좀 여기는 갈 데가 키가 저 앞에 카메라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 앞에 파란색 차가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시빅 타입 R. 파란색, 보통 시빅 타입 R은 흰색이 많은데 드물게 파란색 차. 시빅은 근데 디자인은 전 세대가 전 세대 시빅 오너로서 전 세대가 좋았는데 디자인 좀 건담틱한,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좋아해서 차분한 것보다. 그래서 이번 타이반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멋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디자인적으로 전에 차는 진짜 디자인이 너무 막 취향이었는데, 아니 취향이라고 설명해야지. 그래서 아무튼 시빅은 그래도 시빅 세단 탔었는데 차도 진짜 너무 좋았었고, 미치네키 코가 이거 비쌀까요? 그 다음 시빅의 타입 R 디자인이 기대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좀 차분한 스타일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혼다가 시빅 디자인이 좀 저랑 코드가 안 맞아요, 확실히. 저 이번 시빅 뒷모양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계속 보면은 익숙해진다는 거 있는데 멋있다고 생각이 잘 안 들어. 와. 근데 코드는 처음엔 진짜 디자인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보면은 디자인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빈도 많이 봤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디자인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은 좀 바뀔 수 물론 있겠지만 전부 다 좋아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계속 봐서 결국은 이건 안 좋구나 라고 새삼스레 넘길 수
느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번 세대 시빅은 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옛날에 그 건담 티칸 요즘 근데 그 디자인이 이렇게 교대로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완전 예전 건담 티칸을 폐지하진 않았었어요. 보면 CRV 디자인 보면은 또 다시 좀 건담 티칸하고 근데 그건 또 시빅하고 비슷한데도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빅은 또 너무 과하다는 사람 많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텅 비고 도로폭도 어느 정도 있고 신호도 적으니까 속도가 좀 무의식적으로 가니까 속도가 높아요. 약간 저 앞서 나간다 생각해도 결국은 근데 좀 빨리 가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신호 때문에 다 똑같아요. 앞에 신호를 넘겨도 뒤에 신호에 걸리거나 결국은 다 비슷해. 서두른다고 가다 보더라도 서두른다기보다는 엑셀을 밟았을 때 그 느낌 그 쾌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지. 딱히 뭐 제대로 신호 안 봤으면 이게 좀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으면 나비도 제대로 잘 HUD가 있는데 그래서 잘 안 본단 말이에요. 쟤랑 말이 겹칠 때가 있어서 그 때문에 끄고 다니는데 켜고 다니겠어요.1.5km 道なりです。 이런 식으로 또 켜고 가겠습니다. 나비를. 아직도 1시간 이상 40km 이상 남아서 아직도 멀긴 한데 동경 안에서의 40km랑 여기서 40km는 천지 차이란 말이야. 일단 신호등 개수부터 봐도 신호등 개수가 뭐 반의 반 정도 줄어드니까 반의 반은 좀 심했나 여기서. およそ400メートル先、右方向です。 信号で右方向です。 125cc 미만은 저런 식으로 빨간색 번호판으로 되어 있어요. 바이크. 그리고 3km 道なりです。 여기 많이 겹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끄고 다녔었는데 켜고 다니겠습니다.
처음에는 중간에 좀 신경 쓰이면 끌 거예요. 일단 딱히 직선의 경우에는 3시간 직진입니다라는 안내는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저한테는 직진의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리니까 꺾을 때만 좀 주의해주면 이게 HUD가 나와도 잘 안 봐요. 근데 보이는데 시야에는 들어오는데 워낙 좀 먼 곳을 위주로 보니까 저 어디 산도 보이고 그래서 저는 눈길은 달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드라이브를 좋아해도 빗길 이런 거는 뭐 야간 이런 거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이 주행, 야간 낮 주행이랑 뭐가 차이 나는지 모를 정도로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눈길 운전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 온다는 예보를 보면은 쿠마모토는 괜찮을 것 같아요. 유일하게 쿠마모토는 중간에 가면은 올 수밖에 없으니까 중간에 눈 내리면 좀 그렇겠지만 근데 쿠마모토까지 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니니까 다 일본 남쪽 지방으로 해서 길로 가면은 그렇게 뭐 오닥하다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는 빠질 일이 없어요. 북쪽으로만 가면 지금 좀 북쪽으로 가고 있지만 쿠마 정도는 뭐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가기 아마도 오늘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자세히 조사해보고 온 건 아니지만 처음에 이 차 운전하고 되게 차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이거보다 작았으니까 특히 폭을 되게 의식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물론 의식을 좁은 길에는 의식을 하긴 하는데 지금보다는 느낌이 확실히 좀 신경 쓰는 그게 줄어든 것 같아요. およそ400メートル先小上門北を右方向です 이래서 오른쪽으로 꺾으라 할 때 그런 주의사항은 괜찮은데 사이타마현 쿠키시 쿠키란 것도 많이 지나친 곳이었어요. 쿠키시 전차가 쿠키시에 멈춰서 갈아타거나 그럴 일이 많았거든요. 사이타마 쿠키 信号で右方向です 저것도 많이 본 지역인데 행복할 행자에 손숫자로 해서 삿대라고 했고요. 2km 道なりです 이거는 일본어 공부할 때 이때가 제일 그렇죠. 금방 까먹으니까 오야만지 코야만지 후르카와인지 코간지 단자를 쓰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lampa 좀 갈아야겠다. 희미하게 저 멀리 설산 보이는데およそ400メートル先、利根川橋南詰を進みます。道なりです。1km道なりです。정면보다 우와 저기富士山도 보이네 여기서. 우와 저기 보이잖아요富士山. 거리가 진짜 11월 달에 최고의 영상을 찍었다고 자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 갈 거예요. 적어도 영상을 찍을 목적으로는 갈 일이 잘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의富士山을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카조시 또 카조라고 읽잖아요. 보통 카스라고 およそ300メートル先、波体東を右方向です。안유시信号で右方向です。6km道なりです。 그래도 잘 안 갈만한 곡을 왜 길이 좀 좁긴 하네. 와, 저 앞차는 왜 저리 더러워? 뭘 했으면 저렇게 들어지지? 여름철에 시골길 달리면 벌레가 진짜 어마무시한 사체가 달라붙어가지고 그런 적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오토바이 탈 때 헬멧 보니까 막 기절 초풍할 만큼 많이 붙어있던데. 이렇게 좀 좁은 길이네. 아, 일시정지. 기다렸다가 전철 보는 맛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나치겠습니다. 물론 앞차가 있고 하면은 안 갔지만 야 멈춰섰어. 지금 보이는데 저기 차가 한 량짜리 운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게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도 뭐야 또 길이 좀 좁아보여. 여기는 좀 이게 미안하구로 저기 길 여기 좁아. 근데 물리적으로 길이
폭이 있으니까 좀 아마 이 정도 차가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최대한의 폭이 아닌가 싶어요. 186, 187, 188, 189, 190 정도까지. 여기 근데 190 되면 이제 폭이 좀 좁은 길을 가려면은 애로사항이 많죠. 지금도 많이 익숙해지긴 했는데 아까처럼 폭 좁은 거는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런 점에서 바이크가 진짜 폭은 생각 안 해도 되니까 달리기가 엄청 좋아요. 저는 정체가 심했을 때 설 때 되게 다리가 지친다는 거, 춥고 덥고 하는 점에서 계절 좋을 때 바이크는 최고죠. 결국 이번에 바이크는 안 사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살려는 모델이 안 나와서 발표가 안 됐어요. 일본에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새 모델 발표가 되는데 일본에서는 팔 생각이 없는 건지 좀 더 지나서 발표할 건지 모르겠는데 안 살 거예요. 너무 바뀐 점이 없어서 다음 모델 매력적인 거 내보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50cc 내보냈으면 살 건데 바이크는 언젠가 사긴 할 거예요. 근데 이번 건 바이크로 타면은 또 녹화도 지금 환경보다는 확실히 화질이 안 좋거나 뭔가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신경 써요. 그나저나 이런 길을 예전에 올 때 달렸는가? 금방공장 올 때 밤이어서 내가 몰랐던 건가? 긴가 뭔가 하네요. 쿠마모토 영상은 아마 지치는 것도 있을 거고 워낙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40시간을 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쳐서 말도 아마 못할 걸로 그렇게 안내할 게 있으면 물론 하겠지만 조용히 달리게 되는 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내온도도 17도까지 20도 가까이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집들이 진짜 확실히 커요. 면적이 단독주택들이 차도 몇 대도 넣을 수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많이 부러워요. 시빅 전세대 모델이었습니다. 금방 카메라에 찍혔는데 저게 디자인이 멋져요. 지금 봐도 멋지, 언제 봐도 멋지.
およそ200メートル先、右方向です。一時停止の標識で右方向です。 신호번호는 일시 정지. 1km道なりです。 저기는 토네가와라는 저 강이 동경에 가면서 이름이 중간에 바뀌거든요. 저기 스미다가와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강 이름이 중간에 가다가 바뀌어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원류가 되는 강이라고 할 수 있죠. 옛날에 살던 기숙사 이름도 오토네였거든요. 오토네리오. 토네가와의 토네.およそ500メートル先、右方向です。 信号で右方向です。 맞죠? 9km道なりです。 9km 정도 직진 쭉 가면 돼요. 그냥 저 너머의 풍경도 보고 싶긴 한데 저렇게 차로도 갈 수 있게 해놨는데 기온이 3도 정도로 쌀쌀해요. 예전에 오늘 가려고 하는 아카기야마도 저기 집이 되게 고풍스럽다. 집도 엄청 크네. 땅이 넓으니까
여기서 길이 겹치구나. 여기서 오른쪽 가면 한양 스포츠 공원이구나. 진흥기랑 약간 이렇게 했는데 겹쳤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그때 이 길로 가보네요. 그래도 이럴 때가 되게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목적지가 이 길이라서 반대편 길로는 가볼 일이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전에 왔던 길에 이렇게 도착해서 저 반대편 안 가봤던 길을 또 가보게 되는구나 할 때가 되게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라든가 아니면은 길 가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소소한 즐거움의 하나입니다. 점점 길을 알면 알수록 그런 기쁨을 느낄 때가 적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그럴 때가 좀 재밌어요. 길이 근데 스카이 스포츠 공원 길이랑 오는 길은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확실히 루트를 다르게 해서 그런지. 윤시라 그런지 적은 건가 사람들이 잘 안 나오는 건가 현재까지는 도심 부분은 분명히 좀 모르겠는데 정말 윤시라서 그런가? 아니 원래 이렇게 좀 적긴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 만한 곳은 아닌데 좀 비어있는 느낌. 저 멀리는富士山이 아직까지 여기서富士山이 보이고 햇볕이 이렇게 좀 나와서 휴대폰에 직사광선도 받으면 또 그렇게 되면 또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휴대폰을 좀 열을 많이 받긴 했어요. 지금 벌써 1시간 20분 아까 좀 예정하면 2시간 이상 찍고 있는 셈이니까 생각해보면은 평소에 근처에 이렇게 짜잘하게 다니는데 2시간 이상 찍을 일이 잘 없죠. 밤에면은 또 기온도 그렇게 높아지지 않거나 햇볕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낮에는 좀 이렇게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쿠마모토 갈 때도 영상을 찍을 거니까 이제 옆에 차 빠진 거 아니야? 괜찮아? 붙이다가 너무 길어진 것 같은 차가. 오른쪽 다리가 좀 피곤하게 피곤해. 어제 그 금요일 아침에는 드라이브 안 나갔거든요. 안 나간 이유가 비가 와서 했습니다. 비가 그치긴 했었는데 많이 젖어 있어서 이 카 커버를 벗기는 것도 귀찮았어요. 우리 젖은 상태에서 커버를 넣어야 되는데 말릴 거 생각하니까 결국 커버 걷어낸 건 오후에 왜 걷어냈지? 밤에 운전하러 나가려고 하다가 커버를 걷어내긴 했는데 안 나갔거든요. 안 나간 이유는 오늘 하루 종일 나가도 된다고 해서 무리해서 어제 나갈 필요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평소에 제가 카 커버를 씌우거든요. 귀찮긴 해요. 되게 귀찮은데 안심감이 있어요. 뭔가 그래서 한번 씌우고 하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10분까지 안 걸리네. 아무튼 근데 합니다. 항상 나갈 때랑 들어올 때
커버 씌우기 전에는 이렇게 물티슈로 더러워진 거 좀 닦아내고, 여기저기 바깥에 좀 더러워져 있어요 항상. 깔끔하게 해서 커버를 씌웁니다. 그 직사광선에 대한 그 열화도 좀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비 때문에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되는 그런 것도 막을 수 있어서 제 집 차랑 옆집 차 사이에 이렇게 옆집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부딪힐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으니까 커버를 씌우는 걸로. 폭이 되게 이렇게 좀 여유롭지가 않아서 그냥 사람 하나 조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라서, 생각하면 제가 또 좀 전에보다 폭이 큰 차를 사서 옆집이 조금 지나가기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차할 때 최대한 옆으로 붙여서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테크닉상 가능한 한에서 차가 길어져서 저희 집 나올 때랑 주차할 때가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제일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그 점인데, 근데 그게 어려운 만큼 주의를 하니까 이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때도 있고 한데, 옆집 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점에 대해서 그거에 의해서 운전 스킬이 이렇게 늘어난 거는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실전으로. 근데 그게 운전 난이도가 좀 있다 보니까 와이프는 아예 운전하는 걸 포기했더라고요. 이 차 좀 커진 것도 있고 해서. 전에 차는 운전을 곧잘 했었는데, 그래도 주차할 때는 좀 유턴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가 더 커져서, 이거는 확실히 저도 나올 때랑 들어갈 때 좀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이라서, 아예 그래서 와이프는 이 차가 사고 나서는 아예 운전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이나코도 아니고 이나고네. 한유시 이나고. 한자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나고라면은 메뚜기 비스무리한 귀뚜라미 같은 거 이나고를 하죠. 이나고랑 바따랑은 좀 다른데, 이나고는 뭐가 귀뚜라미고 뭐가 이나고가 좀 더 작은 그런 걸까요? 귀뚜라미가 더 작나? 아무튼 메뚜기가 더 작나? 귀뚜라미인가? 그렇죠. 저기 각도가 뭐 저 멀리 보이는 길은 뭔가 좀 およそ300メートル先、北2丁目を右方向です。 뭔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차 다리 건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건너도 되는 것 같긴 한데, 건널까? 信号で右方向です。 건너겠습니다. 나비는 직진으로 가도 소요시간 똑같다고 나와요. 근데 일부러 좀 꺾어서 가겠습니다. 직진으로 했을 때가 더 3km 道なりです。 네,
길의 선택 기준은 시간보다는 이 풍경이 더 좋은 풍경, 좀 더 색다른 풍경을 볼 수 있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둘 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뭐 어디를 갔을 때가 더 좋을 건지 몰라요. 그래서 좀 작아서およそ500メートル先、昭和橋を右方向です。 여기서 겨우 합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고 信号で右方向です。 미기. 그래서 왼쪽으로 왔을 거예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1km 道なりです。 와, 저 멀리도 좀 높은 산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 옆에 차는 원래끼리 진행이 저렇게 많이 보이지. 군마현 들어왔습니다. 메이와초 군마현. 제가 아는 길은 다리를 건너서 아, およそ600メートル 벨트가 先、 떨어져 있어. 川又を 나뭇가지 左 있으면 方向 잡혔을 です。 텐데. 타테바야시 오타 치오다. 타테바야시라는 곳은 예전에 도키메키 메모리라는 게임에서 信号で左方向です。 나왔던 여기서 왼쪽 왼쪽이었는데 직진으로 가도 길 똑같아서 좀 길로 가보겠습니다. およそ400メートル先、大座貫南を左方向です。 およそ400メートル先、左方向です。 쓰레기
左方向です。 서 왼쪽. 4km 道なりです。 혹시 가본 적이 없는 코스트코 태양력 발전이 군만은 오늘 가려고 하는 지금 이제 남은 시간도 25분, 거리는 13km인데 예전에 여기 살았었거든요. 2년 동안 살았어요. 이제 정확히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2년 동안 솔직히 좀 많이 싫었거든요. 시골이 너무 타테바시 시네요. 너무 싫었는데 근데 또 2년 동안 살았던 곳이라서 가끔씩 추억으로 이렇게 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서 공부 전차로 오면 좀 많이 멀어서 차로 와도 먼데 차를 재밌게 올 수 있으니까 전차는 안 타고 올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다는 그런 명분이 없으면 이렇게 올 일은 없었겠죠. 시간이 이렇게 걸려서. 일부러 루트를 좀 바꿔서 왔는데 확실히 예전에 오던 길이랑 좀 달라서 좀 감을 좀 잡고 있는 곳이 후지산 아직 여기서도 보이는 거구나. 아직도 10km나 남았으니까 아직 가려면 좀 제법 남긴 했어요. 이쪽 길은 저도 처음이라서 길도 다르게 해서 좀 와가지고 잘 およそ 모르겠어요. 400m 先
右方向です。 일부러 좀 안 와본 길로 가고 있는데 일부러 안 와본 길로 오면은 추억에 잠길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래도 추억 잠기는 것보다는 새로운 길로 가는 게 저한테는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一時停止の標識で右方向です。 그쪽으로 가는.およそ600メートル先、赤堀を左方向です。 信号で左方向です。 4km 道なりです。 독특하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 좀 달라요. 제가 살던 곳이 근막힌 오락근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라초네요. 오라초 조금 더 가면 있을 거예요. 금마켄 오락은 생고쿠 그렇게 주소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아직 5km 남았네. 저도 마츠도에서 여기까지 왔네. およそ400メートル先、左方向です。 3번 신호에서 왼쪽으로 걷습니다. 信号で左方向です。 여기 3km 道なりです。 군마니산. 그래서 목적지까지 4km인데 거기 도착했으면 한 바퀴 빙 돌 거예요. 예전에 첫 번째 영상 찍을 때도 한 바퀴 돌긴 했는데 밤이어서 알기가 어려웠거든요. 그걸 오라병. 세븐일레븐. 아직까지는 그렇게 배가 아침 안 먹었지만 고프다는 생각은 딱히 그래 안 들어요. 오이즈미. 뭐 옛날에 주소에 오이즈미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주소 옛날 주소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여기서는 좀 있어 이것저것 뭔가 많이 있는 곳이네요. 그러니까 보통 지방에 좀 거점 주요 부분이 이렇게 길가에 쭉 늘어서 있는 건데 보면은 뭔가 좀 많아 보여요. 그래도 맥도날드도 있잖아요. 맥도날드 있으면 보통 그래도 좀 엄청 한산한 곳에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좀 여기가 그나마 제가 본 곳은 더 깡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쪽 방향이 확실히 좀 붐비는 번화가 비슷한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여기가. 코이즈미키. 저건 솔직히 그때 차도 없었고 올 일이 좀 없었긴 했는데 자전거를 오려고 하면 올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길도 잘 몰랐고 구글맵 같은 것도 밖에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아직 이었던 시절이라서 시대를 느끼네 새삼스레. 그때도 막 내려서 여기저기 가는 건 좋아했는데 길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진짜 그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생각보다 좀 더 사람이 몰려 살았구나.およそ300メートル先、左方向です。알아 여기 니시코이즈미역? 제가 이제 살던 데 제일 가까운 역이 이 니시코이즈미인데 여기 칸타 여기 오른쪽에 여기구나. 信号で左方向です。 어떡하지? 저기 およそ400メートル先、左方向です。 니시코이즈미 저 가게가 아직도 있었구나. 이 브라질어로 된 가게가 있었거든요 근처에. 막 있었어요. 정차할 때 오른쪽에. 제가 저 위치에서 온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信号で左方向です。 왼쪽.およそ400メートル先、酒田を左方向です。およそ200メートル先、道なりです。道なりです。 이렇게 추억상 한 바퀴 이게 지금 오려고 하는 건 북쪽인데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다가 およそ150メートル先、左方向です。左方向です。続いて左 안내를 꺼버렸습니다. 여기가 베르크. 제가 그때 살고 있을 때 막 지어진 곳이거든요. 허벌판에서 완전 제로에서 새로 생겼던 곳이거든요. 2009년, 2010년쯤에 살짝만 내려가 다니는데 카와치 여기 그대로 있네요. 예전에 했던데. 카와치라는 곳이랑 여기 저기 스타야가 있는데 지금 렌탈 가게, 비디오 렌탈 가게 스타야에서 플레이스테이션 3를 샀던 기억이 나요. 그때 2010년. 그리고 여기 베르크보다 토리센이란 가게가 그대로네. 여기 다이소도 있고 근데 그대로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그때 벌써 15년 전이니까 그때 이렇게 보면 브라질 사람 많잖아요. 오이즈미는 여기 보면은 일본에서 니케 브라질 사람 되게 많아요. 보면 여기 진짜 자주 왔어요. 여기보다 여기 또 토리센이란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 보니까 좀 색다르긴 하네요. 저도 뭐 찍긴 하네. 토리센이 또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또 이걸
저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이 군마 공장이에요. 파나소닉 군마 공장인데 오이즈미 보육복지 전문 학교. 아, 여기 있었구나.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그때 와닿지 않아서. 오픈 캠퍼스. 여기 있었구나. 하나미즈키도리. 여기 스즈키 매장 있었던 것도 기억나고, 여기 왼쪽에 토리센이라는 곳이 여기 왼쪽에 있었을 거야. 거기는 처음에 자전거 없을 때는 걸어다니는데 꽤 멀었었어요. 그때 초반에 자전거 없이 작은 냉장고를 샀어요. 되게 작은 거. 그거 짊어지고 온다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여기 정말 살기 싫어서 그런 풍경도 되게 싫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간 지나서 또 여기 오이즈미 맞지? 여기 토리센도 보이네. 제가 진짜 그때는 아껴서 생활해서 한 달 생활비가 20만원 정도, 2만원 정도, 2만원, 3만원, 그때가 지금도 그런데 제일 작게 쓴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기 슈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장 보면서, 아니 거의 바뀐 게 없네. 그대로예요. 여기는 들어가진 않을 건데 토리센이란 내가 이름도 기억하고 있었고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완전 그대로예요. 2층에는 코지마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도 그대로네요. 집 안에 딱히 후에 볼만한 게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 길은 제가 거의 뭐 딱히 가보고 싶어 한 건 아니라서 가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볼링장이 또 어디 근처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누군가가 태워줘서 가본 적이 있는데, 오늘 목적은 아직 좀 더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일단 좀 더 돌아다닐 거야. 오늘은 그 군마 공장을 일단 한 바퀴 쭉 돌다가 가겠습니다. 한 바퀴 돌 거예요. 여기 지금 왼쪽에 보이는 곳이 그 군마 공장이거든요. 왼쪽이 군마 공장의 주차장일 거예요. 되게 넓어요. 주일 휴일이라서. 여기가 입구, 왼쪽, 오른쪽이 입구. 여기 왼쪽은 관동 이스즈. 여기는 뭔가 있었어, 건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완전 새로 지어진 곳이에요. 여기 완전히 달라졌고 연수 시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살던 기숙사는 그 바로 옆이었고, 되게 많이 달라지긴 했네, 새로. 그리고 제가 살던 기숙사는 아직도 있어요. 좀 나중에 좀 내 뒤 나갈 건데, 일단 한 바퀴 돌다가 여기 지금 파나소닉 군마 공장인데, 여기가 전에 산요 전기 동경 제작소였단 말이야. 그때 이게 한 변이 1km 해서 부지가 있어요. 예전에 삼성의 회장이 여기 시찰하고 나서 평택인지 수원인가? 아무튼 거기 공장을 이거보다 더 크게 지으려 해서 그렇게 지었던 걸로 일화가 있거든요. 되게 크긴 커요. 그 안쪽에 지금 오른쪽은 전부 다 공장 아닌데, 부지 아닌데, 저는 그때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여기 서쪽 문이네요.
이거를 한 바퀴를 삥 둘렀어요. 4km니까 보통 한 바퀴 돌면 한 1시간 가까이 되거든요. 그때 쭉 돌았던 기억이 나요. 풍경이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볼 만한 건 아닌데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다 가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돌면은 그거 신호를 받을 때 이렇게 항상 틀어야 되니까 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또 오른쪽이 전부 다 공장이에요. 지금은 파나소닉이 인수돼서 파나소닉 군마 공장이 됐죠. 산여전기 동경 제작소에서 파나소닉 군마 공장. 로고도 다 바뀌었고 그것도 나중에 보러 올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그때는 진짜 너무 싫고 막 감옥 같은 그런 느낌도 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와서 보면 또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때는 여기는 뭐 사는 곳인가 살 수 있는 곳인가 뭐 그런 생각까지도 막 했었는데 방향 바꿔가지고 이쪽 들어가겠습니다.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쪽으로 좀 벗어나서 이번엔 좀 동선 길이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저기서 지금 가는 길이라기보다는 그 주위를 한 바퀴 쭉 돌고 있는 거라서 제가 이제 살았던 곳이라서 2년 정도 있었으니까 꽤 많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2년 지나고 나서 동경의 카미샤크지로 이사를 했고 여기가 북문이에요. 왼쪽에 북문이라고 적혀있어요. 공장에 전부 로고는 다 파나소닉으로 바뀌었네요. 아까 온 길입니다. 거의 똑같은 길이 되돌아가고 있는데 방향만 바꿔서. 요 북쪽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기억에는 되게 로컬 편의점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못 찾은 건지 안 보이는 건지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타라는 조금 큰 규모의 도시가 있는데, 도시 좀 지역이 있는데,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회식 같은 거는 다 저쪽으로 가서 했거든요. 차는 어떻다서 가고, 이게 왼쪽도 전부 굉장히 근데 미터 가동 안 하는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부문은 광픽업 부분이었거든요. 지금은 다 그 사업 철수했는데, 그러니까 광 디스크 쪽, 블루레이 디스크랑 DVD랑 그걸 읽어드리는 핵심 부품 광픽업이라는 부품이 있는데, 그거 그러니까 산여가 쉐어 1위였거든요. 저는 그쪽 부문에 있었어요. 구마가야, 이쪽으로 가면 구마가야.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쪽을 쭉 가겠습니다. 쭉 갔다가 정문을 보러 올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쪽이 좀 포인트인데, 양옆에 이게 다 벚꽃일 거거든요. 제가 그 벚꽃이 피면 되게 이뻐요.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저기 쭉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꺾어서 쭉 돌아오면은 하나 길이. 아카기야마라는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여기서 왼쪽으로 꺾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편의점이 있겠네. 편의점이 있었는데, 편의점이 여기 생구크네요. 여기 지금 오이즈미초 생구, 여기입니다. 제가 의도했던 게 여기 파나소닉이라는 여기 저기 산요 로고가 있었거든요. 파나소닉. 그리고 여기 왼쪽, 지금 아직 아닌데, 여기 왼쪽이 기숙사가, 여기 왼쪽이 기숙사거든요. 오토넬이. 지금은 다른 회사가, 스바루라는 회사가 또 산 것 같아요. 좀 달라졌던데, 그때 그대로네요. 스바루 오토넬이 그대로요. 저기 살았었어요. 지금 들어가면은 침입되니까. 여기입니다. 파나소닉.